효녀 심청? 아버지는 딸을 300석에 팔았습니다. 인당수에서 돌아온 복수극. 여러분, 어서 오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효녀라고 배웠던 심청이 사실은 아버지한테 팔려간 거였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실 눈멀쩡했다면, 아이고 등골이 서늘해지시죠? 자, 오늘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깐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신봉사처럼 당해도 제가 몰라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 시니어분들 재산 지키는 꿀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밤 10시 달빛도 없는 어둠 속 신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골목길을 더듬더듬 걸어갑니다. 아이고, 앞이 안 보여. 누구 없소? 이 불쌍한 장님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골목 끝까지 가더니 휙 돌아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뚝! 지팡이를 세워두고는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눈 멀쩡한 사람처럼요. 휴, 오늘도 피곤하네. 연기하는 것도 일이야. 어느 허름한 주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뺑덕 어멈이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밤에 심청이한테서 얼마나 뜯어냈어요? 신봉사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을 꺼냅니다. 요것밖에 없어. 그 애가 바느질해서 번 거 전부야. 내일은 더 짜내야겠어. 뺑덕 어멈이 킥킥 웃습니다. 300석 이야기는 언제 꺼낼 거예요? 고지지. 때가 되면 말이야. 그 애가 날 위해서라면 뭐든 할 테니까. 둘이 술잔을 부딪힙니다. 짤랑. 여러분 보셨죠? 신봉사 눈 멀쩡했어요. 20년 넘게 장님 행세를 한 거예요. 왜요? 동정심 받으려고요. 딸한테 죄책감 심어주려고요.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에요. 주변에 이런 부모님 계시죠? 나는 아파서 못 일해, 너가 벌어야 해 하면서 사실은 멀쩡한 분들. 자식한테 평생 짐 지우면서 동정심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신봉사가 딱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 심청이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지 아침상을 차립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심청아. 미안하구나. 이 불쌍한 아비 때문에.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신봉사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이고. 내가 눈만 뜨면, 내가 눈만 떠서 너를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심청이도 따라 울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언젠가 아버지 눈 뜨실 거예요. 신봉사가 심청이 손을 꽉 잡습니다. 심청아, 넌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네, 아버지. 전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신봉사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래, 이렇게 계속 묶어두는 거야. 너는 내 보험이니까. 보셨어요? 이게 바로 정서적 학대예요. 자식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실은 자식을 평생 옆에 묶어두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부모님 많아요. 내가 늙어서 아파,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자식 인생 통제하는 분들. 효도와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신봉사가 딱 그 원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신봉사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비틀비틀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심청아. 아버지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무슨 일이세요? 신봉사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몽운사 화주승한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했어. 네. 300석이요?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서. 그만 정신없이 약속하고 말았구나.
심청이 멍해집니다. 300석이면 우리 집 100년 먹을 쌀인데. 아버지가 미쳤지 미쳤어.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속닥거립니다. 300석? 신봉사 그놈 우리한테 진 도박 빚이 딱 그 정도인데? 사채 이자까지 합치면 정확히 300석이지. 쌀로 갚으라고 했더니 딸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하더라고. 크크, 눈먼 척 하더니 머리는 잘 돌아가네. 여러분, 이제 진실이 보이시죠? 공양미 300석은 부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도박 빚이었어요. 신봉사는 뺑덕 어멈이랑 노름판 다니면서 빚을 잔뜩 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은 딸을 파는 것뿐이었죠.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투자 사기당했다, 빚을 졌다 하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경우 많죠. 그게 자식 인생 망치는 줄도 모르고요. 신봉사가 그 원조입니다. 며칠 후 남경 가는 상선 뱃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인당수 용왕님께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합니다. 300석 드립니다. 신봉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요. 우리 딸을 보내겠소. 아버지? 심청아, 이건 다 아버지 눈 뜨려고 하는 거야. 너만 희생하면 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야. 심청이 울며 말합니다. 정말 아버지 눈 뜨실 수 있어요? 그럼 절대 뜰 거야. 뵙사람들이 돈을 내밀자 신봉사가 황급히 받아챕니다. 심청이 끌려가는데도 신봉사는 돈만 셉니다. 하나, 둘, 셋. 심청이 뒤돌아보며 외칩니다. 아버지, 저가도 괜찮으시죠? 신봉사가 대답도 안 하고 돈만 세고 있습니다. 뺑덕 어멈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이제 빚 다 갚겠네. 잘 됐어. 그 애 없으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효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자식 팔아먹기예요. 신봉사는 처음부터 심청이를 자산으로 본 거예요. 필요할 때 팔아서 빚 갚을 도구로 본 거죠. 요즘도 그래요. 자식 학자금 대출받게 해서 본인 빚 갚는 부모, 자식 명의로 집 사서 나중에 빼앗는 부모. 다 똑같아요. 효도를 빙자한 착취입니다. 배가 인당수에 도착합니다.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오. 심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눈 꼭 뜨세요. 그 순간 심청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아버지가 밤에 몰래 나가던 모습, 뺑덕 어멈과 속닥이던 장면, 돈 세면서 웃던 얼굴.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팔 생각이었구나. 철뻥.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심청이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물속 깊은 곳 심청이를 구한 건 용왕이 아니었습니다. 남해의 해상왕 장쇠였어요. 계집애가 혼자 인당수까지. 사연이 있겠구만. 심청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복수입니다. 여러분, 심청이가 물에 빠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본 거였다는 걸요. 효녀? 천만에요. 효녀는 죽고 이제 복수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 노리는 건지 구별하셔야 해요. 헷갈리시면 위험합니다. 3년 후, 심청이는 왕비가 되어 궁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 칼날이 숨어 있어요. 신하가 아뢰옵니다. 마마, 전국의 맹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다 하시니 무슨 뜻이옵니까? 심청이 차갑게 웃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고요. 효심이 지극하시옵니다. 효심?
아니지. 복수지. 심청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 돌아온 걸 보면 놀라시겠죠? 그동안 뺑덕어멈과 잘 지내셨나요? 곧 만나러 갈게요. 맹인 잔치날. 전국에서 수백 명의 장님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 신봉사도 있습니다. 뺑덕어멈과 팔짱 끼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죠. 크크, 왕실에서 밥 공짜로 준다니 신났네. 당신 눈 멀쩡한데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 다들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를 거야. 그때 심청이 나타납니다. 금빛 옷을 입고 머리에 왕비관을 쓴 채. 아버지. 신봉사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심청아? 자, 이제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심청이가 이제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됐어요. 그동안 자기를 이용하고 팔아먹고 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뭘 할까요? 용서? 아니에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자 주변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눈 떴다. 기적이다. 하지만 심청이는 차갑게 말합니다. 아버지, 눈올래 보이셨죠? 뭐? 20년 동안 장님 행세하신 거 다 알아요. 신하들이 술렁입니다. 뭐라고? 가짜 장님이었다고. 신봉사가 황급히 변명합니다. 아, 아니야. 심청아, 이게 무슨 소리냐? 공양미 300석도 도박 빚이었죠? 절에 시주한 게 아니라 사채업자한테 갚은 거. 뺑덕어멈이 뒤로 몰래 빠지려다 잡힙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친엄마를 독살하고 아버지 곁에 붙은 사기꾼이에요. 잔치장이 발칵 뒤집힙니다. 신봉사가 무릎 꿇고 빕니다. 심청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심청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합니다. 용서요? 아버지는 저를 300석에 팔았잖아요. 제 목숨값이 쌀 300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결말이에요. 심청이가 용서하고 아버지 눈뜨게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현실은 자식을 이용하고 팔아먹은 부모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자식 등골 빼먹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릴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관계는 깨졌고 신뢰는 사라졌죠. 신봉사가 그랬어요. 딸을 팔아서 번 돈으로 뺑덕어멈과 잘 먹고 잘 살다가 딸이 왕비 되니까 그제야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와 뺑덕어멈은 왕궁에서 추방합니다. 재산도 모두 몰수하고요. 심청아, 제발. 아버지, 이제 진짜 맹인으로 사세요. 평생 거짓말하며 사셨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사시는 게 맞겠죠. 신봉사는 빈털터리로 쫓겨납니다. 뺑덕어멈도 함께요. 둘이 거리를 헤매며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예전에 심청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뭐가 떠오르세요? 주변에 신봉사 같은 부모 있으시죠? 자식한테 평생 죄책감 심어주고 돈 뜯어내고 심지어 자식 인생 팔아먹는 부모들. 그리고 심청이 같은 자식도 있어요. 부모한테 평생 이용당하다가 어느 순간 더는 못 참겠다 하고 인연 끊는 자식들. 누가 나쁜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먼저 배신한 쪽이 나쁜 거예요.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낼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신봉사처럼 자식을 돈으로 보면 나중에 자식도 부모를 짐으로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자식한테 효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존경받을 부모가 되세요. 그게 진짜 효도받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청전의 진짜 이야기 어떠셨어요? 등골이 오싹하셨죠? 우리가 알던 효녀 심청은 없었어요. 있었던 건 딸을 팔아먹은 나쁜 아버지와
그 아버지한테 복수한 딸이었죠.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야 자식도 부모한테 잘해요. 신봉사처럼 자식을 이용하고 죄책감 주고 심지어 팔아먹으면 나중엔 심청이처럼 냉정한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꽉찬 시니어 정보는 앞으로도 이렇게 뼈 때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안 누르면 신봉사처럼 당해도 몰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